안녕하십니까. 헐퍼넘버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건폐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보통 건폐율이 뭐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건폐율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맞습니다 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요번에 그 손님 중에서 농림지역 건폐율을 가지고 저랑 약간 좀 티키타카한 분이 계셔서 제가 요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건폐율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냥 많이들 알고 계세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해서 땅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서 건축을 얼마만큼 짓느냐, 그래서 요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건폐율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은 70%, 공업 지역도 70%, 상업 지역도 90%, 농지 지역은 20%,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네요. 관리 지역은 보면 보존 관리에서 20%, 계획 관리는 40%, 그다음에 농림 지역은 20%,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20%. 이 정도 하면 그냥 대부분 보통 건폐율이 뭐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한 8, 90점 정도는 대충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크게 뭐 생활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시고요. 건폐율을 뭐 어떤 분들은 1층 바닥 면적이다 라고 하는데 계략적으로 그렇게 맞고, 그게 또 1층 바닥 면적 중에서 일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서로 이렇게 가지고 대충 요 정도다 라는 정도로 건폐율은 말씀을 드리고요. 요 건폐율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조금 더 달라요. 용도 지역이 사실은 뭐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구분하지만 이런 거 그냥 간두고라도 도시 지역 중에서 아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였는데 주거도 또 보니까 제1종 전용, 뭐 1종 일반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은 아래로 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 건폐율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더 좀 용도 지역이 좋아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반대로 상업 지역은 보시면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90%에서 거꾸로 80, 7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래보다 위쪽으로 갈수록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용도의 범위가 넓어져요. 공업 지역도 요건 반대로 또 아래쪽으로 갈수록 좋아지네요. 녹지 지역도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용도가 많아져요. 관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해서 건폐율이 요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 진짜 이 건폐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가 뭐냐 이 얘기를 할 건데, 건폐율이 사실은 이거를 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모든 용도 지역에 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용도 지역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용도 지역 안에서도 보면 어떤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게 거꾸로 가령 이제 뭐 저쪽 숲속에 보면은 저기 막 마을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농촌 지역에 대부분 보면 비도시 지역이고 농림 지역이고 막 한데도 거기도 또 마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을에도 똑같이 20%게 적용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가령 이제 관리 지역이라든가 뭐 농림 지역이라든가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꾸로 이제 뭐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건폐율이 그게 적정할까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막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건폐율 제한 때문에 못 짓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디는 완화를 하고,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이거는 좀 관리를 해야 돼, 강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마당만 넓을 이유는 없잖아요. 집도 넓어야지. 그래서 주민 생계하고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옛날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갔다가 여기 앞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여기 보존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얘기예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보존관리 지역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로 건축하려고 했더니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부터는 보존관리 지정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불합리함들이 있더라 해서 일부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완화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용도 지역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하는 거는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 중에 아닌 거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락지구라든가 개발진흥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도 지역은 모든 필지에 적용을 하지만 이 지구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 지정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럼 필요에 따라서 언제 지정을 하냐? 그 용도 지역의 어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런 걸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당초 용도 지역 자체가 건폐율 제한이 있다 보니 얘네들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좀 이런 데에 한해서는 완화를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얘네들은 좀 더 완화를 해주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취락지구는 60%. 왜? 아까 주거지역에서는 대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건폐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을 때 내가 마당도 있지만은 대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고 그 옆에 마당 텃밭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60%까지는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 완화를 해주겠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 물론 이제 계획관리는 좀 더 완화를 해주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 이런 식으로 건폐율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더라.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고 농촌지역은 대부분 비도시 지역이고 관리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건폐율이 대부분 다 20% 내외예요. 이런데 농공단지라면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잖아요. 농촌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는 좀 더 부지 면적 중에서 많은 면적을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 안에서 식품 생산도 하고 뭔가 가공도 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70%까지 이렇게 원래 기능 달성을 위해서는 건폐율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은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특히나 많이 하는 게 이제 취락지구 요런 부분들은 좀 많이들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강화하고 완화하고 근데 사실은 요런 거는 이제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들 또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은데 요런 것들은 이제 뭐 법으로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할 수도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하간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통해서도 건폐율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뭐 필요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40% 이상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은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뭐 이런 것들에 통해서는 뭐 80에서 90%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건폐율에서 150%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참조하시고요. 요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갖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 오늘 요걸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주민 생계 활동을 위한 완화였는데 그 당초에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하셨던 분은 그냥 농림지역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얼마예요? 네, 2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잘 모르시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지? 라고 했는데 선생님 뭘 지으시려고요? 라고 했더니 이분은 창고를 짓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농림지역에 창고를 짓느냐 다른 걸 짓느냐에 따라서 건폐율이 그럼 달라지느냐? 네, 달라져요. 그래서 건폐율이 왜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드리면 주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해서 보존관리라든가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 따라서 농지법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농지법에 의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60%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폐율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농지법에 따라서 생계를 위한 창고라든가 식품공장 이런 것들은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농림지역은 20%예요. 건폐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틀렸다 제가 틀렸다가 아니고 그분도 맞고 저도 맞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얘기하실 때 농림지역에서 농가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몇 프로까지 건축이 되나요? 라고 했다면 좀 더 서로가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생산 녹지지역이라든가 자연 녹지지역에서도 이거 60% 이하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은 조금 시설은 달라요. 시설은 다른데 대략적으로 농가 활동을 위해서 거기 기능적으로 맞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60%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 개념만 보시고요. 자세한 거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점점점 다시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전에 용도지역이 그 국계법이 2000년에 이제 뭐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과거의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용도지역보다 이제 용도지역이 좀 더 강화되는
건폐율이 강화되는 경우들이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보다 좀 더 건폐율이 강화가 돼서 건폐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40%라든가 60% 이렇게 되는 건폐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지역에서 건폐율이 어떻게 된다? 관리적이나 이런 걸 떨어지면서 20%가 돼버리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날로부터 10년 되는 날까지는 어떻게 된다? 건폐율을 40% 이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건축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완화 규정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주 접하는 건 아닌데 2000년 국회법 만들어지고 아마 용도지역 개정되면서 이때 한번 좀 많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운조닝이라고 뭐 이렇게 용도지역을 갖다가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건 자주 있지는 않은데 간혹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다운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10년 이내에 이런 규정을 갖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용도지역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바뀌기 전에 미리 그 해당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 행위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겠죠. 근데 하여튼 만약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규정도 있으니 이런 거 정도 잘 활용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특히나 이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농림지역에서의 어떤 건폐율 때문에도 종종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건폐율 완화 생계를 위한 건폐율 완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